네, 안녕하십니까. PTC 코리아의 김진상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화면 잘 나오네요. 예. 그 오후에 그 좀 크레오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죠. 저는 오늘 이제 CAD 데이터 관리하고 그 다음에 PLM을 이용해서 어떻게 협업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PTC 소개는 넘어가고요. 요 자료는 뭐 제가 이제 주 연역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이게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그러니까 저희가 85년도에 PTC가 창립이 돼서 이제 CAD, 디지털 데이터를 만드는 크레오죠. 그 다음에 PLM, 그러니까 CAD에서 나온 어떤 디지털 제품 정보를 관리하는 PLM. 저 PTC에서 이제 윈실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도까지 주로 R&D의 어떤 디지털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제품 데이터를 관리하는 어떤 솔루션 영역 쪽에 포커싱을 해왔다라고 하면, 저기 오른쪽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있죠. 2014년서부터 저희가 이제 IoT 이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우리 김상건 지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뷰포리아, 증강현실까지 전 제품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을 구분한 거는 뭐냐면, 왼쪽에 이제 빨간색 부분은 디지털 데이터 이쪽 관리하는 솔루션이었다라고 하면, 우측에는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설비 혹은 커넥티드된 어떤 제품들, 여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이 데이터가 다시 R&D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선순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희 PTC의 모든 솔루션의 이렇게 좀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표등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또 성장을 하고 또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성장이 좀 둔화가 되면서 유지가 되고 또 쇠퇴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20, 30년 전에 생산했던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것들 대비 최근에는 새로운 어떤 나라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뭐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배터리, UAM 이런 쪽에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옮겨가고 있죠. 이거를 똑같이 기업으로 맞춰서 보면 여러분의 기업들은 지금 한 어느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십니까? 예. 보통 제조 기업은 크게 세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ERP, MES, PLM.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강국 주로 ERP와 MES 쪽에 많이 투자들을 해왔죠. 상대적으로 이제 PLM은 좀 투자가 좀 적었는데요. 새로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매출, 이런 성장 동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PLM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PLM을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PLM은 아까 디지털 스레드, 디지털 트윈 뭐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PTC의 이제 PLM은 DX 관점으로 볼 때 완벽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eople, Process, Product 관점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저작하고 어떤 체계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회사의 노하우를 축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생산 계획, 제조, 운영 및 서비스까지 데이터가 디지털 스레드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PTC가 가진 모든 솔루션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장에서 어떤 수집된 데이터는 다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고 다시 R&D에서 그 데이터가 피드백돼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윈칠 PLM을 갖다가 조금 DX 관점으로 좀 요약을 해둔다라고 하면, 사실 사실 기반의 어떤 데이터 중심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물 중심으로, 여기는 이제 주로 좀 기구 설계 쪽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구나 회로,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사양, 이런 등의 어떤 데이터들을 체계적이고 또 일관성 있게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링 쪽의 어떤 제조 서비스까지
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각 유관 부서는 그 과정에서 업무에 맞는 비율을 통해서 정보들을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솔루션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단일 정보 소스를 유지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이제 확보를 해줍니다. 좀 더 솔루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윈칠이라고 하는 저희 이제 제품 크게 한 9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좀 했는데요. 혹시 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혹시 다 PLM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고 있나요? 혹시 사용은 하는데 잘 사용은 하는지 혹시 한번. 예, PLM이 저 이제 업체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어렵다, 쓰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세요. 그 제품이 복잡하고 그죠? 최고의 이제 최근에는 많은 요구 사항들이 좀 있고 제품들도 다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잡한 제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사실 쉬울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PLM 시스템은 어렵습니다. PLM 하면 보통 인터넷에 찾아보면 제품 뭐 수명주기 관리 뭐 이렇게 되게 모호하게 돼 있어요. 이 PLM이라는 걸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people, 그다음에 프로세스, 프로덕트 요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LM은 다양한 부서에 있는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거나 소비할 수 있게 그다음에 실제 생산이라든가 판매되는 제품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MCAD나 ECAD 어떤 소프트웨어 이런 소스 원천 소스들을 갖다가 디지털로 관리를 하는 제품 정의를 관리하는 이런 쪽이 있을 이런 쪽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설계 변경 프로세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계할 때도 아까 기구 뭐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하면서 설계를 했잖아요. 이런 협업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BOM을 이용하는 협업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외부 아웃소싱해서 외부 업체하고도 이제 설계하는 그런 협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설계를 하면 바로 생산 기술하고도 같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돼서 또 협업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윈칠이라고 하는 제품 주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멀티캐드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협업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위쪽에 프로젝트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외부 업체하고 어떻게 설계를 같이 협업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플랜트 제조 쪽 우리가 봄을 만들게 되면 엔지니어링 봄, 그다음에 매니팩처링 봄, 보통 서비스 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거점에 생산 기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봄도 플랜트별로 또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봄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봄은 전사에 있는 모든 유관 부서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업단에서 어떤 제품을 수주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세일즈 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빨리 쉽게 우리가 수주받은 제품을 가격을 낸다거나 이게 실제 생산해서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또 보시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트 중심으로 코스트 봄을 만들죠. PTC의 이제 윈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목적별 봄 구성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측 플랫폼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품을 설계를 하실 때 매번 뭐 이렇게 뭐 복사해서 파생해서 설계도 하실 수가 있지만 150% 어떤 슈퍼봄 형태를 만들어서 제품의 어떤 그 프로덕트 패밀리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설계하실 때 모듈라 디자인 같은 것들 이용을 해서 제품을 좀 더 빨리 사양으로 정의해서 설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왼쪽에 이제 부품 분류, 파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윈칠에서 어떻게 쉽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CAD 설계하실 때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서 내 설계에 사용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부품 공급 업체 관리, 서플라이어들 관리, 그다음에 이제 품질 쪽. 그래서 BOM을 중심으로 모든 제품의 저희 기능들이 연결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 협업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컨텐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컨텐츠라고 하면 이제 기구, MCAD, 그다음에 ECAD, PCB 같은 회로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최근에 하이테크 제품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다르게 소프트웨어 비중이 한 50% 차지한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이제 문서 작성 도구, MS 오피스죠. 그래서 저희 윈칠이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 관리 기능이 역량이 상당히 좋은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내가 같이 기구를 설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설계자가 서로 공용되는 부품을 형상을 수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었을 때 혹은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양방향으로 다른 설계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윈칠 저희 그러니까 크레오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그 데이터 관리는 같이 이제 윈칠이라고 하는 저희 PTC 브랜드를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크레오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여기 저희 윈칠 PLM을 쓰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잘 모르신 PLM을 쓰지 않으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크레오 같은 경우는 크레오 안에 내장된 브라우저를 통해서 별도로 윈칠 PLM을 접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크레오 내에서 그 작업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레오 설계를 하시고 바로 시스템에 체크인, 체크아웃 혹은 검색해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설계를 하신다거나 그런 데이터들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윈칠의 특징 중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멀티캐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카티아뿐만이 아니라 NX, 솔리드웍스, 뭐 인벤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PTC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 예를 들면 PLM에 있는 데이터들을 예를 들면 창고에서 내가 물건을 그 안에 들어가서 다 꺼내가지고 이것들을 뭐 만약에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밖에 내가 작업할 수 있는 테이블을 두고 실제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고 내가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뭐 그 작업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그 다음에 작업이 완료가 되면 창고 안에다가 잘 그대로 집어넣는 거. 이게 이제 워크스페이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다가 예를 들면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서 뭐 전원이 나갔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다시 컴퓨터를 켰을 때에도 그 설계 데이터 작업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캐드 데이터 관리 쪽입니다. PTC가 윈칠 한 11 지금 12번까지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메이저 버전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를 윈칠 브랜드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윈칠 11 버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캐드 데이터 연동에 대한 모듈을 제공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윈칠 12 버전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이캐드 같은 데이터들은 XPLM이라고 하는 어떤 제품을 이용해서 회로 데이터들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XPLM에서 연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회로가 가지고 있는 뭐 파트리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제 올라온 것들 이제 뷰어블 같은 것들도 다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PTC뿐만이 아니라 다른 벤더 다수나 지멘스에서도 XPLM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캐드 데이터들을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얘기도 좀 아까 있었어요. MCAD하고 ECAD의 콜래보레이션에 관련된 거. 그래서 기구 데이터가 PLM에 체크인되고 그다음에 ECAD도 시스템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시각화 작업이 될 거고요. 이제 PTC의 이제 MCAD, ECAD 콜래보레이션 모듈을 이용을 해서 뭐 PCB하고 기구하고 서로 결합을 해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한시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NCS와 관련된 시뮬레이션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석했던 이런 데이터들 결국엔 나중에 어딘가에서는 다 활용이 돼야 될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버전별 혹은 그러니까 형상의 어떤 버전별로 설계했던 어떤 그런 해석했던 이런 결과물들을 갖다가 PLM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칠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한 데이터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력 관리, 그다음에 그 결과물들 이렇게 다 추적성 제공해서 언제든지 활용해서 꺼내서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시각화를 통한 검증 검토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기능 단위로 보지 마시고요, 업무 단위로 협업의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이제 PDC가 가장 강력한 어떤 경량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게 되면 윈칠 같은 경우 PLM을 사용을 하시는 유저다라고 하면 크레오뷰라고 하는 제품을 무상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뿐만이 아니라 뭐 구매가 됐던 품질이 됐던 뭐 다른 유관 부서들하고도 이렇게 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BOM을 통한 전사 협업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본 관리는 제품 개발 및 이제 생산 서비스 한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국은 과거 이제 제조 강국 주로 이제 엠봄 중심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엔지니어링 봄 쪽으로 되게 많이 그 포커싱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생산은 정말 잘해 갖고 왔어요. 근데 생산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제조 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기가 됐거든요. 더 싼 물건들, 더 좋은 제품들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좀 더 혁신적인 제품, 그 다음에 제품 개발 기간도 줄일 수 있고 코스트도 줄이고 품질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봄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는 또 시장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윈칠 안에서는 이제 BOM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제공을 되고 있어서 이 BOM을 통해서 설계나 생산, 제조, 품질 이런 쪽에서 다 같이 이 정보를 가지고 협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봄에 대한 어떤 그 전사적인 차원에서 협업을 위해서 PTC는 이제 엑스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엔지니어링 봄하고 매뉴팩처링 봄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봄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 윈칠 같은 경우는 이제 뷰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뷰를 정의를 함으로써 뭐 서비스 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세일즈 봄, 코스트 봄,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봄들을 구성을 해서 그 뷰를 세팅을 하면 그 시점에 그 업무에 맞는 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 아래 그 이미지들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같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매니팩처링 봄으로 넘어가지 않은 파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색깔별로도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BOM이 만들어지고 엔지니어링 봄, 뭐 서비스 봄 다 포함해서 이제 설계 변경이 생기거나 했었을 때 이 봄에 대한 어떤 정합성을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관리라고 제품 정보 관리 쪽인데요. 스마트 플랫폼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제품을 잘 모듈라로 디자인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단위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150% 봄을 만들어서 내가 옵션별로 그 다음에 제품의 어떤 나라 국가별 어떤 사양별로 봄을 이렇게 핸들링 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캐드 투 봄뿐만이 아니라 봄 투 캐드까지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 처음에 기획 단계에 있는 PM이 어떤 제품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BOM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 그 봄을 캐드로 다시 내리게 되면 실제 우리 설계자분들이
내려온 제품의 어떤 그런 BOM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는 어떤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덕트 패밀리 매니지먼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이 그 국가별로 나갈 때 들어가는 옵션, 그다음에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제품별 이제 봄 구성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 이제 제조기업에서 계속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 자사에서 어떤 제품 군 관리 같은 것들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제품 군에 따라서 이 제품군을 잘 관리를 해야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듈러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단위까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솔라 터빈의 이제 그 사례의 이미지를 그냥 잠깐 캡처한 겁니다. 솔라 터빈은 이제 캐터필라의 이제 자회사인데요. 이제 주문형 생산 방식의 어떤 ATO 방식하고 CTO 방식을 섞어서 이제 제품들을 이제 생산하게 되는데요. 솔라 터빈 같은 경우도 이제 주문 생산형이다 보니까 고객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다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설계에 대한 어떤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공통으로 모듈라들을 좀 모듈라 설계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청이 오면 그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듈 설계해 놓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엔지니어링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과연 우리가 설계 현장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단위, 이렇게 설계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여러 유관 부서라든가 다른 팀에서 쓸 수 있게 같이 협업해서 쓸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지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기반의 외부 설계 협업입니다. 일단 저희가 보통 그 자사에서 100% 다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 아웃소싱해서 외부 업체하고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설계 데이터를 뭐 이메일로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보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권한 통제에 따라서 외부 업체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사에서 설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프로젝트 링크라고 하는 협업 공간에 놓고, 실제 외주 업체에서는 프로젝트 공간으로 들어와서 설계 데이터를 체크인 체크아웃하면서 이력 관리를 보통 다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부 업체에서의 어떤 설계 데이터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내부에 계신 분이 그 설계 데이터를 다시 PLM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그런 프로젝트 기반의 협업 모듈이 있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협업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엔지니어링 단하고 이제 매니팩처링 단으로 이제 보통 나눠서 얘기를 좀 하는데, 이 두 조직이 바라보는 뷰가 다릅니다. 엔지니어링 주로 부품의 어떤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이봄, 그다음에 전체 제품 정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매니팩처링은 주로 이제 플랜트나 장비, 자원, 이제 4M 관리라고 하죠. 머신, 맨, 메소드, 머추리얼 이런 것들을 주로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는 이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TC의 윈치리라고 하는 브랜드에는 어떤 제품 데이터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4M 관리, BOP라고 합니다. 비로 오브 프로세스, 이 공정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오후에 이제 우리 PTC 김상권 지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별도로 뭐 데이터 뭐 이렇게 뭔가 핸들링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제 MPM이라고 하는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인데, 그거를 설치만 하면 엔지니어링 보험, 매니팩처링 보험, BOP, 4M 관리까지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AD에서부터 그다음에 BOM, 그다음에 매니팩처링 보험, 그다음에 프로세스 플랜, 그다음에 작업 지시서까지 생성되는 것들을 자동화하실 수가 있고요. IoT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 플로우 샵에다가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공정을 전달하는 것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넥티드 PLM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좀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기업 내에 그 되게 다양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ERP도 있을 거고, 뭐 품질 관리 시스템, 이슈 관리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업체에 한번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얘네 업체에서 이제 CS 쪽에서 컴플레인이 발생합니다. 이슈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CS 그쪽에서도 이슈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생산 쪽에서도 생산과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생산 쪽에도 이슈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R&D에도 설계하면서 나오는 이슈들을 관리하는 이슈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 부서들이 서로 다른 각자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 부서 간에는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이제 커넥티드 PLM, 엔터프라이즈 PL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 PTC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 시스템들, 레가시 시스템, PLM, 뭐 소프트웨어 관리, 테스트 관리, 뭐 품질 관리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드는 플랫폼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이제 위젯, 오른쪽에는 이제 데이터 소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실예로 예를 들면 품질 관리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 뭐 구매에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이제 PLM에 있는 부품 정보, 뭐 여러 가지 정보들, ERP에 있는 단가 정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아까 우리 의사결정 얘기했었죠. 회사 규모가 10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일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고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1000명의 사실 그 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앱을 딱 열기만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바로 확인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해드리는 것이 이제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우리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내가 필요한 앱들 다운받고 쓰다가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고 또 다른 앱 다운받고 하시죠. 그런 형태대로 다양한 앱들을 풀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앱들만 가져다가 내 UX, 내 이제 작업하는 환경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도면만 보고 싶다, 혹은 뭐 봄에 관련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렇게 별도의 앱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보들을 액세스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저기에 있는 정보들을 다른 시스템들을 가도 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사용되는 이제 협업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영상이 가는 건가요? 눌러야 되나요? 이게 이제 윈칠 화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품 정보, BOM, 뭐 그다음에 변경 관리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조금 좀 땡길게요. 이거를 만약에 다른 유관 부서에 있는 분이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보신다라고 하면 되게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요것처럼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앱을 코딩 없이 만드는 이제 작업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킵해서 넘어뛰어서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어떤 그 UI 컴포넌트,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딱 앱을 하나 바로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파트를 선택을 하면 그 파트와 관련된 BOM, 그 다음에 형상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문서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앱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제품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앞서 계속 되게 짧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원래 PLM에 대한 주제를 얘기를 하면 뭐 하루 뭐 이틀 3일씩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기능 단위로 내려가면. 근데 좀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서머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설계 환경, 그러니까 MCAD, ECAD,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PLM에서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협업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시뮬레이션, 해석팀 설계하고 나서 해석팀, 그다음에 해석팀에서 결과 받고 다시 설계, 이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CAD 안에서 설계자향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해석된 데이터를 PLM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는 협업,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유관 부서들도 3D 형상을 볼 수 있게 하는 협업, 그다음에 엑스범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아까 체계적인 제품 정보 관리 말씀드렸었죠. 봄투 캐드,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외부 협력, 그다음에 컨커런트 매니팩처링, 제조하고 그다음에 R&D하고 어떻게 협업할 것이냐, 그다음에 커넥티드 PLM, 내비게이트, 이거를 이용해서
전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보고 협업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빨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 또 내용을 보시고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